저희가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아, 제목이 바로 써먹는 그렇죠. 최강의 IT 혁명 투자. 네네. AI 혁명. 네. 아, 내가 왜 IT라고 이러지? IT의 신인데 네. AI 혁명 투자. 네네. 아, 헷갈렸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AI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네네. 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두께 네. 보이십니까 이거? 네. 아유, 우와.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되는데. 여기 뒤에 뭐 또 네. 달려 있어요. 네네. 이거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증정 부록, 특별 네. 부록 이렇게 있고. 요 하나는 이제 노트 개념. 네네. 맞습니다. 노트 요거는 개념이고. 아무것도 그냥 없는 어. 흰 백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약간 그 네. 포켓북. 네. 요약본입니다. 여기 언급된 기업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네요. 102개. 네. 또 미국 기업들까지. 미국 기업이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네. AI 혁명이라는 게 사실 미국 빅테크 중심의 혁명이라 아, 네, 미국 기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쓰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 진짜. 네. 이게 거의 부록까지 하면 거의 500페이지. 맞습니다. 본편만 450페이지. 원래는 600페이지 정도 썼는데 출판사가 뭐라 그래서 저기 일본하고 중국 편은 뺐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를 줄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몇 시간을 떠들던 네. 이 책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우선은 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현안 네네. 좀 짚어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영수 대표님한테 질문을 보내드릴 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드디어 1000비디아가 달성됐습니다. 네네. 엔비디아가 $100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1150. 지금 조금 조정받아도 $1100. 그렇죠. 와,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지난 분기 실적 이후로 이제 주가 흐름이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보고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 좀 걱정을 했어요. 1분기 실적. 네네. 왜냐하면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우리 주가라는 건 사실 실적 성장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분기 실적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 그 데이터 센터 우리 AI 가속기 네. 매출 성장률이 407%였거든요. 이거 숫자를 어떻게 이기냐? 어마어마한 거죠. 네. 라고 했는데 이겨 버렸습니다. 1분기 그래서 실적. 네, 그래서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262%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27% 나왔어요. 4분기에 YOY보다 더 많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더 어마어마한 숫자로 비트해내는.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물론 이제 고성장주다 보니까 고밸류에이션도 합리화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PR이 지금 30배대 후반에서 40배대 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제시한 가이던스도 다음 분기 매출이 28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상향 조정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점점 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87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까지 봐요. 네. 근데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거의 80% 육박하거든요. 엄청 남겨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워드로 한 30배 초반인 PER도 네네. 이게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엔비디아의 그 AI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통상적인 PR이 보통 80배대 수준이었어요. 아, 네. 그럼 PR은 지금 낮아져 있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사람들 걱정은 저 성장을 언제까지 할까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우려와 걱정을 그냥 밟아버리고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주가가 많이 올라도 부담스럽다 할 때 또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PER은 즉 멀티플은 낮아지고 네, 맞습니다. 결국 거품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 뭐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책에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야, 쟤네 지금 마진을 막 80%씩 가져가 저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엔비디아에게만 목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의존도를 줄인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엔비디아 대체제를 찾는다고 네네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체제라고 하기보다는 보완제의 성격이 가까워요. 보완제.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AI 혁명이 갑자기 시작됐잖아요. 예. 예, 뭐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갑자기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죠. 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고, 샘 올트먼도 사실 이게 AI 혁명이 될지는 몰랐겠죠.
뭐 알았으면 미리 엔비디아 칩부터 땡겨놨겠죠.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임팩트를 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급한 게 이제 컴퓨팅 파워죠. 일단은 자신의 서버에다가 AI 가속기 많이 때려놔 박아 놓으면 성능이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작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빅4 정도 되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그리고 뭐 저기 메타도 뭐 있고. 구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인데 100이라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지금 엔비디아 칩으로 100을 못 구해요. 엔비디아 걸로만은.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이 공급이 부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이라는 컴퓨팅 파워가 우리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가지고 100이 안 되니까 나머지 한 60이나 70 채우고 나머지를 AMD나 아니면 자체 설계 칩으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체는 안 되고 당장은 대체가 안 됩니다. 모자란 부분만큼만 다른 네. 걸로 채우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뭐 속된 말로 이제 엔비디아 거, AMD 거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믹스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효율은 떨어지죠. 사실 엔비디아 걸 가지고 쓰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의존도를 줄이는 거고, 그게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칩 공급이 원활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AI 컴퓨팅 파워라는 게 크게 수요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 그러니까 AI가 데이터 트레이닝하는 용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트레이닝 한 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죠. 그게 추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은 무조건 엔비디아 칩으로 해야 돼요. 네, 데이터 트레이닝을 지금 다른 칩으로 하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추론을 할 때 이제 좀 섞어서 믹스해서 쓰려고. 추론 단계, 실제 네. 서비스 단계에서는 좀 네네. 섞어서 할 수가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하나의 조리 도구만으로 다 해야 되는데, 네네. 요거 내드릴 때는 접시는 조금 다른 거 써도 네네. 되는. 뭐 약간 비유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면 네. 이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멀티플도 좀 깎여야 되는 거, 이렇게 겁먹을 게 아니라 네. 결코 탈 엔비디아는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당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젠슨 왕 CEO도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 왜냐하면 AI 가속기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0%가 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워낙 빨리 커지는데, 그렇죠. 엔비디아라는 한계 회사의 하드웨어 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70% 점유율이 깨지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향후 10년 동안 AI 가속기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커지는데 거기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딱 파운드리 시장의 TSMC 같은 포지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60%, 50% 후반대 요 유지하면서 마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뭐 90%, 80% 안 되더라도 네네. 과점을 가져가면서 네네. 자기네가 또 이 시장을 운전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게.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GPU보다 그 진화된 개념의 NPU를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NPU가 이게 정확히 이제 어떤 개념인지랑, 네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NPU 기술이 와 있는지 네. 또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건 범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GPU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쓰던 게임이나 그래픽 카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AI 가속기는 GPGPU라고 하는 게 맞아요. GPGPU. 네, General Purpose GPU라고 봐야 되고요. 그건 이제 전통적인 GPU하고는 좀 다릅니다. AI 가속기에 특화된 건데 범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디든 갖다 끼워 넣으면 네네,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워낙 강력한 칩이고요. NPU라는 거는 특정 서비스가 뭔가 표준화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검색이면 검색, 이미지 제작이면 이미지 제작, 뭐 추론이면 추론, 이런 쪽에 딱 특화된 쪽에 최적화해서 만드는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NPU라는 게 이제 별도 칩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SoC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온 칩. 네. 시스템 온 칩에는 CPU도 올라가고 GPU도 올라가고 여기 NPU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AI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IP 블록을 NPU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NPU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주문형 혹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NPU라는 거는 그냥 스스로 주문형 설계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냥 GPU를 약간 좀 즐겨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거에 특화시켜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신 그 기능을 안 쓸 때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서비스 하는 업체는 알잖아요. 이제 거기에 뭐 특화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성능을 고도화해 놓은 거죠. 그 영역만.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GPU라는 걸 또 대체하는 개념도 아니고, 네. 이것도 같이 쓰이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뭐 나중에 궁극적으로 AI라는 서비스가 막 어떤 특정 기능으로 딱 스탠다드화 된다 그러면 아마 GPU보다는 NPU가 훨씬 더 많이 커지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AI라는 게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초창기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하고 인프라만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GPU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범용으로 네네 맞습니다. 뭘 찾아서 쓸지 모르니 이것저것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GPU를 네. 쫙 깔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게 사실 GPU를 쓰면 이제 쿠다를 쓸 수 있죠. 쿠다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 있죠.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랍니까?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네, 언어라고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특정 칩이 나오면 그 특정 칩에 맞는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를 쓰면 뭐 C++이든 C++이든 파이썬이든 다 그냥 엔비디아 GPU에 맞는 이제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번역을 잘해주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죠. 효율적인. 맞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탈 엔비디아를 더더욱 못하는 거고.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AMD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안이라고 봐야 돼요. 보안. 네. 엔비디아 거 칩 다 못 구하니까 네. AMD한테 너네 물건 있니? 뭐 요 정도. 실상 그렇죠. 네. 또 최근에 AMD에서 그 리사수 CEO가 그거 발표했잖아요. 3나노 GAA를 채택하겠다. 네.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AMD 입장에서는 그냥 2라는 숫자가 너무 익숙하죠. 네. CPU 업체 중에서도 2등, 인텔 이어서 2등. 네. 그리고 저 GPU 업체에서도 2등. 엔비디아에서 2등.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홍진호 같은 2라는 숫자가 너무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네.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디 가도 치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팹리스 업체잖아요, AMD는. 네네네. 근데 이제 팹리스 업체인데 TSMC한테 이제 좋은 팹을 할당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TSMC는 일단은 네. 기다려줘. 애플하고 엔비디아 계시는데 좀 그렇죠. 기다리시라고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TSMC는 최우선 고객이 애플이에요. 심지어 엔비디아도 밀립니다, 애플한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 사실 그 약간 좀 번외 이야기인데 블랙웰이 원래는 3나노로 나오기로 했다가 4나노로 나왔잖아요. B100. 네. 예. 블랙웰. 그죠. 원래는 그 호퍼가 4나노였으니까 당연히 블랙웰은 3나노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4나노 칩 레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4나노 칩 두 개를 해서 연결해서 나온 거죠. 그게 사실 애플한테 뺏긴 거거든요. 저기 3나노 라인은 지금 네. 애플 저기 누워 네. 계시는데 네네. 어디 이쪽으로 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처음부터 이만큼 우리가 쓸 거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애플이 AI가 늦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M4하고 지금 나오는 이제 그 하반기에 나오는 그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AP가 네. 당초 주문한 것보다 3나노 웨이퍼를 50%를 더 늘렸어요. 주문량을. 그럼 50%더 늘리면 갑자기 이게 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이제 니들 좀 이해해 그러고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AI 쪽에서 밀리니까 우리는 네. AP, CPU 이런 프로세서로 그냥 네네. 조져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야 3나노 우리부터 해줘. 네. 우린 성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쓰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사실 그동안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AI가 그냥 뭐 이게 뭐 재미는 있는데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애플이 이제 M1이라는 괴물 반도체를 내놨었잖아요. 예. 그게 인텔의 CPU를 대체해서 이제 맥북에 채택돼서 전성비도 너무 좋고 배터리 시간도 오래 가고 대박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NPU라는 AI만 전용으로
담당하는 블록이 있어요. 애플은 뉴럴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체 칩 사이즈 중에서 6% 정도를 차지했어요. M1 때. 네. 근데 M2 때는 4%로 줄었어요. 그래요. 네. M3 때는 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AI 열등생이라고 갑자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약간 좀 네. 거꾸로 갔던 거네요.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경영진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갑자기 M4 설계를 갈아엎었어요. M4 설계를 갈아엎고 나서 NPU 블록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게 7.7%까지 늘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뉴럴 엔진을 네네. 조금 더 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 웨이퍼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애플한테 3나노 라인은 거의 다 좀 드려야 되는 거고 최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엔비디아마저도 거기 밀리는데 네, AMD는 심지어 AMD가 문 똑똑 두드리면 이제 네. 없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제 전화 받지 마. AMD야.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제 AMD가 사실 이게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 2년 전에 로드맵 발표할 때 우리가 이제는 TSMC만 같은 대만계라고 해서 이제 TSMC만 쓰는 게 아니라 삼성하고 이제 멀티 파운드리 쓸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그전하고 이번하고 조금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칩렛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칩렛이라는 기술은 다른 파운드리 회사의 칩을 가져와서도 조립해서 쓰면 이게 통할 수 있게 표준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칩 안에다가 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코어. 들어간다. 네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게 우리 멀티코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멀티코어라는 게 한 개 칩 다이에다가 다 구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코어 다이 자체를 쪼개가지고 예전에는 고성능 코어든 저전력 코어든 한 개 칩에다가 쓰니까 무조건 4나노면 4나노, 3나노, 통일. 3나노 통일되잖아요. 네. 근데 저전력 코어는 굳이 3단 공정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코어는 3나노 쓰고 예. 저전력 코어는 뭐 한 7나노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트를 절감하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코어는 TSMC 거 쓰고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내놓겠어.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였어요. AMD에서 하는 거. 근데 이번에 뭐가 달라졌냐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는 저전력 코어용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고성능 코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하. GAA라는 그 기술 자체가 전성비가 뛰어나고 네. 전력 소모 쪽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밀도에서는 좀 손해를 봅니다. 핀팻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3차원이라. 네, 회로를 빽빽하게는 못 넣는데 아무래도 네. 전성비나 이런 성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고성능 코어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AMD의 고성능 코어를 담당하게 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AMD 쪽에 수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아놨어요. 삼성이. 엔비디아는 납품을 못하고 있지만 AMD 네. 쪽은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파운드리도 하고 HBM도 하면 이제 여기서 희망 회로를 돌리겠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우리가 해줄게. 삼성이. 네, 그러면 이게 턴키가 되죠. 요 유의 대목에서 이제 당연히 네. 뭐 많은 분들도 AMD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서학기미 중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또 삼성이랑 이어지는 거고 AMD가 3나노 GAA 공정을 채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삼성 파운드리 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TSMC의 자리가 없어서 삼성으로 일단 온 거고 근데 삼성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HBM하고 이제 GPU가 또 같이 잘 돼야죠. 그럼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면 3나노 GAA가 지금 뭔가 전성비가 좋은 고성능 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럼 약간 CPU 개념일까? 아니면 이게 GPU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CPU, GPU 둘 다 가능합니다. 다. 네, 그런데 아마 CPU일 거예요. 음. 네, 일단은 CPU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GPU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 3나노로. 그렇죠.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